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뭐랄까 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했어. 그래서 지금 현재 미쳐 날뛰고 있는 안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걸 할까 생각이 들다가, 안산은 뭐 보니까 안 그래도 뻐까가 오지게 패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 일단은 오늘은 깐부할배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난 좀 이렇게 깐부할배 이 오영수 아저씨가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결과가 나왔거든.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떴습니다. 그냥 뭐 집행유예 떴다고 보면 돼. 그래서 2024년 3월 13일에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뭐 이렇게 떴거든. 그래서 뭐 집유가 떴는데, 여기 깐부할배가 왜 이렇게 가게 됐냐면, 그 옛날에 한 5년 전쯤에 자료를 이제 추행을 했다. 그게 5년 뒤에 이게 열리게 된 거야. 공교롭게도 오징어 게임으로 뜨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터져가지고 재판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근데 80살이 넘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재판에 가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죠. 그래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6 단독 정연주 판사래. 정연주 판사. 그래서 15일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대. 그리고 앞서 검찰은 오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을 하고 취업 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을 했거든. 그래서 여기 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그 근거가 뭐냐면,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이랑 이 사건 이후 상당 기간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다고 보고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피해자의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라고 해서 그놈의 그 일관된 진술에 굉장히 많은 무게가 쏠린 것 같아. 그리고 이 카카오톡 내용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자로 느껴진다라고 발언을 했고, 그리고 자취방에 들어가 이불에 누우면 젊은 기운이 느껴진다라고 발언한 거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며,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입장을 보였대. 근데 여기에 대한 깐부 할아버지의 반응은 뭐냐면, 일단은 자기는 강제추행을 하지도 않았고, 근데도 왜 사과를 했냐면 동료배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과했다고 해. 그래서 이 내용만 보게 됐을 때 여자로 느껴진다고 발언을 했고, 그리고 자취방에 들어가 뭐 이불에 누우면 젊은 기운이 느껴진다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를 했다는데, 이 발언 자체가 그렇게 크게 좀 문제가 된다고 보진 않거든. 뭐 예를 들어 뭐 버즈 냄새 빨고 싶어요, 뭐 이렇게 뭐 버즈 냄새 맡고 싶어요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여자로 느껴진다고 얘기한 건 뭐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추행까지 들어갈 수 있나 약간 좀 애매하다고 느낀 부분은 일단 첫 번째는 이거였는데, 근데 이 뒤에 또 그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2017년에 여름에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렀을 때 깐부할배가 피해자 A씨를 안아보자라고 말하고 껴안고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2차례 강제 추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엔 이것 때문에 2022년 11월에 불구속 기소가 된 거거든.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도 깐부할배의 이야기는 달라. 깐부할배는 A씨와 산책로를 함께 걷고 주거지를 방문한 것도 맞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야기가 달라.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여자로 느껴진다라고 얘기는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뭐 방 안에 누워있으면 젊은 기운이 솟아난다. 젊은 기운 뭐지? 호랑이 기운인가? 뭐 요까지는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이는데, 근데 피해자가 말하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서로 완전히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거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의 그런 주장과 뭐 일기장의 내용이 일관된다라는 이유로 결국에는 이제 집행유예를 맞게 된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깐부 할아버지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지금 와서 보면 결국에 80살이 돼서 터트린 잭팟이었잖아. 옥겜 깐부. 그 깐부 할배가 진짜 80년 만에 인생의 원기옥을 한 방 날렸는데, 그 원기옥이 날려서 좀 이렇게 좀 괜찮으려고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박살나게 와르르 무너지게 돼버린 거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방금 좀 말한 것처럼 그놈의 일관된 증거라는 거야. 여기에 대한 기사에 사람들의 반응은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게 있어서, 남자랑 여자랑. 그래서 제일 배대에서는 뭐냐면 문재양이 만든 파미니스트 나라, 이게 제일 위에 있었고, 그 뒤에는 여자의 증언만으로 유죄를 때리냐, 땡깡만 부리면 되냐, 이래놓고 무죄면 판사 무고죄로 판사를 감옥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부터 무고죄를 강화하자는 의견, 그리고 이게 어떻게 집행유예이냐,
여자한테 기분 더럽다는 거 외에는 아무런 피해도 없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5년 이상 지났는데 당시엔 아무 소리도 없이 있다가 할배 조금 떴다 싶으니까 이건 사과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오늘 내일 하시는 분 그만 좀 괴롭혀요 라는 이야기에 일관되게 주장하면 상대를 골로 보낼 수 있다는 거 위험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정권 바꾸고 나서 조금 나아진 건 있지. 그치? 그래서 여자의 눈물에 대한 여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 그리고 판사가 언제부터 증거주의가 아닌 주관적인 견해로 판결을 했냐. 피해자라고 하는 여자의 진술뿐인데 경험하지 않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라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판결을 할 수 있냐에 대한 굉장히 강한 그런 적개심들이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러면 그때 신고를 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부터 결국에는 그 일기장과 상담 내용으로 이런 걸로 이렇게 때린 게 말이 되냐. 뭐 다 남자 쪽은 이런 내용이었고 여자 쪽의 입장은 전부 다 더럽다라는 거였어. 웩 더러워 깜발.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재판이란 게 사실 따져보면 그 증거주의가 돼야 되는 건데,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이 증거주의가 다르게 변했지. 증거주의는 맞아. 근데 문제는 여자의 눈물입니다. 뭐 눈물이 증거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 헛소리. 그게 실제로 재판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그게 아직까지도 이런 판례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뭐 깜밤 할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그게 뭐냐면, 저 재판에서 유죄로 때린 근거가 뭐였냐면, 첫 번째 여자 일관된 증거였고, 두 번째가 뭐야? 일기장이라고 했잖아. 일기장이라고 했거든. 그 일기장에 뭐 어떻게 디테일하게 적혀 있었겠지. 나는 깜부 할배가 내 볼에 뽀뽀를 했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적혀 있으니까 또 그걸로 했을 거 아니야. 이거 감식 의뢰하면 됩니다. 이거 연도가 과연 맞아 떨어지는지. 그래서 보통 국세청 같은 데서도 이렇게 뭐 이것저것 조사하다 보면 그 불법 증여 같은 게 좀 있거든. 불법 증여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새끼 돈이 나올 거면 없는데 왜 이렇게 돈이 있지? 라고 얘기하면 알고 보면 아버지가 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아버지가 또 이제 계좌로 준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돈으로 준 거지. 그러다 보면 이걸 딱 걸리게 되면 보통 걸린 집안의 반응은 거의 비슷해. 이거는 내가 그냥 돈을 뽑아가지고 빌려준 거다, 아들한테. 차용증을 써서 빌려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국세청이 어떻게 하냐면 그 차용증까지 그 필적이랑 그걸 감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적은 연도가 다 나온다. 내 빼박이라 돼. 깜부함을 할배한테 이거 꼭 전해, 주변 사람한테. 그거 감식 요청해가지고, 그 일기장 감식 요청해가지고, 그 적어진 연도를 한번 보라고. 그래서, 만약에 그 적어진 연도가, 진짜로 진짜 한 5년 전, 2017년 이렇게 돼가지고, 깜부 할배가 뽀뽀했다. 존내 불쾌하다 이러면, 그러면 그거는 거의 사실일 확률이 높은 거야. 그거는. 맞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거 종이 빳빳한 거 보니까 2년밖에 안 됐고, 딱 보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깜부할배 뜨고 났을 때 그때 적힌 것 같은데요. 라고 나오게 되면, 깜부할배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씻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 진짜 시상식에서 막 권총 춤추면서 막 깜발백 진짜 즐거워 보였거든. 근데 어떻게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이게 내가 말한 대로 시나리오대로 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가지고 여자가 그냥 탄 때리려는 게 밝혀졌잖아. 근데 그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때는 이미 추행범 돼 있는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때 다 밝혀져봤자. 그리고 진짜 그 막대한 손배를 어떻게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깜발배가 만약에 이것만 아니었으면 그동안 벌었을 돈만 해도 잠재적으로 얼마야.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저 여자한테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 그 뷰지민 거 진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무고로 보내려다가 실패한 연예인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 뭐 오달수도 그렇고 곽도원도 옛날에 그런 게 또 있었고 이진욱도 그렇고 뭐 이렇게 얘기하자면 좀 엄청 많잖아. 그 뮤지컬 배우 한두 분 실제로 깜방까지 갔다 오고 씨발 대한민국 존나 개판이다. 이러니까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할 수가 없다. 내가 이 나라 애국심을 가질 수가 없다. 이 거지 같은 나라 진짜. 그래갖고 아무쪼록 이 거지 같은 나라가 하루빨리 좀 정상화가 됐으면 하지만, 근데 이제 와서는 내가 느끼는 게 나도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일말의 애국심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없어가지고 이제는 뭐 알바노 이런 거야. 다만 되게 유감스러운 거는 그렇게 여자들한테 자기 인생이 짓밟히고 박살났는데 왜 여자 뚝배기를 깨는 사람이 한 명이 안 된 거지? 만약에 내가 그러잖아. 야, 그럼 나 지금 무슨 짓을 할지 난 진짜 모를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 보면 참 남자들이 되게 착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